서면역 지하에 있는 한 상가입니다. 주변 유동인구는 많지만 1년 6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 가게. 여기서 6년 장사를 해온 박선정 씨는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한때 4명이던 직원은 전부 그만뒀고 매출은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진짜 저 되게 심각하게 지금 접어야 되는 상황을 진짜 길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면 남쪽 복개천 주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로변인데도 1층 곳곳에 임차인 모집 광고가 내걸렸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다 인터넷 문화고 하니까 나간 거죠. 서면 일대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 공실률은 각각 8.63, 13.71%.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뭐 술집, 이름 밥집 이런 걸로 많이 가는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 서면 상가 공실률 외에도 부산 자영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산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대출금은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1분기 기준 2년 전에 비해 70%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뒤 고물가, 고금리의 소비 부진이 이어진 데다 온라인 유통은 더욱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서 지역 내로의 소비 유입 규모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부산의 자영업자 비중은 21% 안팎을 기록하며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아 자영업자가 무너질 경우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 건물 곳곳은 임대 연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형 휴대폰 판매 매장은 텅 비었고 폐업한 옷가게 입구에는 폐자재와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훨씬 많아졌죠. 빈 가게가.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일반인들도. 옷과 액세서리 상점이 몰려있던 골목길은 아예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건물 한 채가 모두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과거 부산 대상권의 핵심이었던 보세거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건물 내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들만 쌓여 있습니다. 2017년 7.8%였던 공실률은 지난해 말 27%, 상점 4곳 중 1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지역 상권 20곳 중 최고치인 데다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단 6% 준점을 고려하면 상권 자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해운대나 아니면은 서면? 예쁜 카페도 들어오고 빈티지 가게 이런 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거 대비해서는 대학교 앞에가 조금 적은 편은 아닌가. 더 큰 문제는 비싼 상가 임대료입니다. 2017년 3.3제곱미터당 6만 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1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대학가는 비슷한 수준. 부산 평균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광안리, 해운대보다도 비쌌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들어올 상인은 없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사라지며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까 가게세는 비싸고 음식은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견디다가 나가는 거죠. 건물주들이 건물값에 영향을 미친다며 활황기에 올랐던 임대료를 낮추길 꺼리는 것도 상권 침체의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대료를 낮춤을 해서 자기 건물 자체 가격이 하락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임대료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권리금까지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못 찾고 있는 거지.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공모사업 이런 거는 따로 하신 거는? 근데 일단 사람이 좀 모자라고 상권 침체는 지역 소상인들의 생업 기반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타 기초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연제구는 상권 세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해 80억 원을 지원받았고 점포 카페거리는 일찌감치 지자체와 건물주가 임대료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해운대구도 조례를 만들어 대표 상권인 해리단길 임대료 폭등을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주 되시는 분들하고 상생방을 해가지고 한 5년간은 좀 정착되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금 올리지 말자 그런 협약을 했었던데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이제 그 명성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롯데마트 부산 금정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 대형 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대형 마트는 3년 전 점포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점 결정이 나면서 매각됐습니다. 부산 서면의 또 다른 대형 마트입니다. 서면이라는 최고 상권에 들어섰던 대형 마트지만 역시 내년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곳을 포함해 내년에만 2곳의 대형 마트가 폐점할 예정입니다. 두 곳 모두 부산 시내 중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마트들입니다. 메가마트 남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내년 6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트 부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폐업은 대부분 영업 부진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한 해 동안 12개 점포를 폐점하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요일지수에 굉장히 민감한 업체예요. 월요일보다 토요일 매출이 많게는 새벽까지 나오는 주말 장사하는 업체거든요, 저희는. 근데 둘째 매출을 영업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매출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부산의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9%가 줄었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15.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백화점들의 매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2.2% 감소했습니다. 한때 서면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NC백화점 서면점도 내년 5월 폐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36조 8천억 원을, 네이버 쇼핑은 연매출 3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프레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레임으로 바뀐 지는 거의 한 7, 8년 됐거든요.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출현으로 유통업계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